못 맞췄던 우리 동지 오늘 다시 모였구나. 세월이야 흘렀지만. 안녕하세요. 미주 3.1 여성동지회 부회장 캐롤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여자애국단에서 주최하는 이명아 박사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민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지금 이 시간에는 양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순국 선열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오병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날에도 우리 3.1 여성동지회를 어미닭의 새끼를 품어 늘 감싸 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3.1 여성동지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의 얼을 심는 데에 앞장서서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명과 더불어 3.1 여성동지회가 민족의 얼을 심는 데에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원, 이사, 임원 혼연일체가 되어 항상 단합하고 뭉치고 또 이 땅 위에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얼을 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정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 자손들에게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시며 사업과 그들의 앞나루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항상 상한 마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며 또 3.1 여성동지가 앞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게 하나님 막아 주옵시고 어려움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시련이 없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현주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을을 심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3.1 여성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도 궁핍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회원들 개개인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순서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3.1 여성동지회 회장님이신 이현주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움직이기가 힘이 드시는데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번 세 번째로 멀리 한국에서 오신 강사 이명아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름만 듣고 대충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명아 박사님께서 대한여자 애국단이 되는데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시니 참 기대가 크고 이번 기회에 올바른 여자들의 애국심으로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획을 긋는 기회를 배우게 돼서 다시 한번 이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1 여성동지로서 우리는 이 애국 단체로 인해서 많은 걸 오늘 배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실천을 하면서 또 더욱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후세 교육을 시켜 이분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민족이 나라 찾기에 힘을 쏟고 특히 엄마 할머니들이 어떤 희생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이 후세들이 애국심을 갖고 나라 사랑과 물론 이 미국 주류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1.5세, 1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어 지침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3.1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달성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오늘의 이명아 박사님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많은 거 배우고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더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LA 한인회 회장님이신 로라 전 회장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 3.1 여성동지회의 대한여자애국단의 강연회 개최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들리나요? 지난 11월 12일 이곳 한인회관에서는 강혜원, 김성권 두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분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부부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유해 봉환식에 참석했을 때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해서 그 두 부부께서 정말 평생을 그 우리 모국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셨는가가 정말 몸에 뭐랄까 사무치도록 그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분의 그 한 분이신 그 와이프신 강혜헌 선생님께서 초대 총단장으로 계셨던 대한 여자 애국단에 대한 귀한 강연을 오늘 듣게 되어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인회장으로 있지만 여성으로서 사회에 활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1900년도 초 이민자로서 낯선 미국 생활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안으로는 가정과 내조로 밖으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절약하여 후원금을 마련하셨고 여성들의 독립사상을 계몽하시고 우리 여성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안고 가셨을지 정말 저희들로서는 상상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미주 3.1 여성 동지의 여러분들 역시 비록 세대는 다르나 나라를 사랑하고 과거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여성들의 맥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로 우리 한인회와 한인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반드시 계신 자랑스러운 여성들이십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대한여자애국단과 3.1 여성동지회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고 이어져 내려오는 애국정신이 세대를 넘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정말 귀하게 모신 이명하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우리 3.1 여성동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히 나오신 손님 랄프 안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오셔서 저희가 축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좋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I'd like to congratulate, is going to come up and then give us a congratulatory speech. Our aunt. 죄송합니다. You take the mic. I don't need it. No. On behalf of the Tosan family, I don't need it. On behalf of the Tosan family, I am privileged to be here with all of you individually. 도산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For you to come here and honor the 3.1 people is gratifying to us. 특별히 3.1 여성 이 모임이, 동지의 모임이 이와 같은 귀한 모임을 갖게 된 것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Fortunately or unfortunately, I am old enough to have known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on that Independence Day Declaration.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 모든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죠. As Korean Americans, we should be more proud and concerned about this day.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와 같은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It was Korean American pioneers that transported the idea to their homeland about the concept of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바로 독립정신을 갖다가 여기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자랑스럽게 한국에 넘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살던 선각자 여러분들입니다. I've personally known people that participated, and I've personally known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at declaration. 참가했다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명까지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So we are gratified to see you all here. 따라서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 제가 아주 마음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So that spirit survives. 그 정신 살아 있습니다.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his idea must be maintained. 따라서 독립의 정신과 독립 선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래오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specially 특별히 when the inevitable unification of Korea happens,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Three-Point-One Society must endure. 언젠가는 올 한국의 독립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때에 미주 3.1 여성 동지의 모든 분의 노력과 독립의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Thank you all individually very much for being here.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명하 박사님 지금 양력은 이 순서지에 소개되어 있고요. 이분께서는 정말 3일을 위해서 비행기 시간까지 변경해 가시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정말 더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강연을 통해서 좋은 정말 교육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화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미국에 또 오게 돼서요. 학회하고 우리 이현주 회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현주 회장님이 온 김에 좀 좋은 강연을 부탁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대한여자애국단을 하게 된 거는 지금의 이 3.1 여성 동지회가 바로 대한여자애국단의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이 대한여자애국단은 한국 미주 한인 여성 단체의 말하자면은 통일 조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만든 단체가 이 대한여자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여자애국단이 어떻게 이 미주에서 결성되기까지의 얘기들과 그리고 어떤 조직과 어떤 활동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학회 준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의 마지막 그 파일이 흐트러진 걸 모르고 왔다가 예, 어제 그걸 알아가지고요. 약간 좀 제가 이 파일들이 조금 엉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좀 넘겨줄 분이 이 프로젝트가 없다고 그래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우리 한국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미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여성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정말 사회적인 존재가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여성에 대한 상당한 불평등이 왔었고 또 근대 이후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은 미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개항 이후에 이제 근대화도 겪고 또 우리가 근대화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렸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그 전쟁에 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또 6.25라고 하는 남북 간에 우리 민족 간에 또 내전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분단 상태 이렇게 오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국 여성들이 완전하게 뭐 여건이 신장이 돼서 남녀 평등한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성으로서 저도 이제 이 사회적 존재로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여성들이 지도자들이 될 수 없었었죠. 지도자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들도 대부분 남성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발굴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시대 때 일찍이 그걸 알고 오랄을 받아뒀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이 등장하기가 아주 힘든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여성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성들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 여성들은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고 봉헌하고 그러한 그 권력지향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지독한 이데올로기 분쟁이 있고 노선의 갈등이 있고 할 때도 여성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죠. 언제나 묵묵히 뒤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표를 향해서 순수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 여러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요.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그 중심을 잡고 중심에서 묵묵히 봉헌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의 한국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여자야. 여자니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사실은 무척 강요받아 왔죠. 하지만 아주 용감하게 자기들 스스로가 사회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성들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고요. 3.1운동 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에 대해서 놀라죠.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조신하고 그래서 저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막상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일본 경찰의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앞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머리 끄댕이를 질질 끌리면서 구둣발에 채여도 만세를 멈추지 않고 이런 선교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오고 많은 여성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성적인 많은 그런 그 고문을 당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도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풀려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평소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내가 아마 자살을 했을 텐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이 용감했고 또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여성들을 그야말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정치적인 존재로서 우뚝 솟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교과서에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요. 우리 한국 전역에요. 제2, 제3의 유관순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발굴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료가 없습니다.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구한말 때부터 사실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나서요. 의병에 여자 의병이 있었다는 거 모르시죠? 윤희순이라는 여자 의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도요. 여성들이 왜 남자만 나라를 구하라는 법이 있느냐. 우리 여성도 이 나라가 위급함이 있었을 때 가감하게 나서야 된다 해서 국제보상이었고요. 가장 많이 국제보상운동에 걷어들여진 게 뭐냐면은 가락지들이에요. 여성들이 자기 가락지 다 빼고 비녀들 빼고 해서 이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제 강점 이후에는요, 좀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엘리트층에 한정돼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비밀 결사 운동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그들 비밀 조직의 여성들이 3.1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3.1운동의 소식이 이제 3.1운동의 선언서가 전달이 되고 만세운동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죠. 유관순 같은 경우도요. 유관순이 병천에서만 3.1운동을 한 게 아니라요. 그 일대 그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4월 1일인데요.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충남 지역, 병천 지역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쭉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던 것이 유관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도 바로 3.1운동 이후에 통일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 여성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되죠.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는데 여성만 돈을 내고 여성만 한 건 아니지만요. 그것을 모금을 해서 송금을 하는 모든 가정들은 바로 여성의 책임이었죠. 바로 여성들이 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구 등록을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민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인구 등록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전부 기반과 기초를 해 나갔던 것이 바로 여성들이죠. 그래서 미주에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대한애국 그 여성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론 하와이에서도 있었고요. 또 대한여자애국단만이 아닌 다른 단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가 그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 나가고 여성 단체의 통일을 주장했던 것이 대한여자애국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랄프 한 선생님이 나왔지만 그 통일을 하도록 격려를 하고 주선을 했던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10년대에 많은 여성 단체가 있었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 여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자, 우리가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서 그 2016년 말 통계로 본다면은 지금 여성들이 한 285명 정도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있어서요. 전체 독립유공자의 한 2.8%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여성 발굴에 힘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미주 지역의 그 한인 여성들은 더 많은 여성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발굴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주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한다라는 거 힘든 일이죠. 태평양이 뭐 가로막혀 있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 같은 데에서는 바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성들이 왜 독립운동을 참여했느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이제 각오를 하고 독립운동을 참여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시아버지가 또는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을까? 나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또는 뭐 나의 아들이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내가 이런 관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수적인 존재로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고 이후 3.1운동 이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진취적인 이제 여성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직접적 가담을 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사실은 여성들이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요 그 사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의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도 안 시켰었던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여성들의 힘을 알고 있었죠. 왜? 그래서 이 여성들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의 한글화가 시작이 돼요. 한글로 여성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도
우리 남성들은 한글을 안 썼죠. 그걸 쓰면 뭐 이게 조금 권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뭐라고 불렀어요? 암글이라고 불렀어요. 암글. 안악내들이나 사용하는 글이다. 이거 너무 쉬워. 권위가 없어. 하면은 아주 그 남성들, 복잡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니까 남성들은 한문을 써야 돼. 좀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여성들이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한글로 된 소설을 읽거나 이제 집안에서 이러면서 사실 이 한글이 이제 정말 이렇게 그 근대 이후에 어문일치의 그러한 그 글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사실 우리 여성들의 힘이 컸고요.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 번역하기 시작하죠. 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한글화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드디어 집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절대 집안에서는 남자 선교사들한테 안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도 고민을 하죠. 장로교, 또 감리교 이런 데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 캐나다 장로회라든가 미 감리회라든가 많은 여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요. 이 여성들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해요. 뭐 기록에 보면은 뭐 여성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봤을 때 서양인들을 눈에 봤을 때는요 영양이 좋지 못해서 얼굴은 새까맣게 돼 있고 옷차림도 뭐 정말 대단히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들이 과연 의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이 변하고 한 달이 변하고 1년이 변하면서 이 여성들이 결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게 선교사들의 굉장히 일치된 견해예요. 그런 글들이 여성 선교사들이 너무나 이 여성들이 다방면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다라는 것을 다만 너무나 가난해서 초라할 뿐이었지 이 여성들이 굉장히 영민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이 돼서요. 사실 우리가 3.1운동 때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잖아요. 대부분 그 여성들이 기독교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여성들입니다. 대부분. 유관순 같은 경우도 이화, 원래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요. 이화로 이제 오는데 이화에서 가까운 교회가 정동교회였는데 이 정동교회에서 감리교 교회를 다니죠. 거기에서 손정도 목사의 저기를 듣죠. 손정도 목사 잘 알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나 아끼시던 분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의장을 하셨고 임시의정원 의장을 하셨고 나중에 만주에 가서 흥사란 운동을 펼쳤었던 이 손정도 목사 이분의 강연을 듣고 애국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 기독교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까? 기독교들의 그 기록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어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한 자기의 그 선교의 그 경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교회 절대 안 온대요.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러면은 구름같이 모인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분들이 민족의 구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런 면에서 불가피한 이제 관계를 맺게 됐고 많은 여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하나는 맥내 선교사의 부인이 이제 당시 한경도 지역에서 포교를 했을 때 그 여성들을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펜위
페닉 선교사의 부인이 여성들을 교육하는 모습이고, 또 북한도 지역이나 이런 많은 지역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학교들이 아주 구름같이 이제 생기고 여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 이민이 시작이 되죠. 1902년 12월에 인천항을 떠나서 1903년 1월에 호놀룰루항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1905년까지 한 7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미주 이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북미로 이주하죠.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첫 이민선은 1903년 1월 13일 날 97명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고, 이 사람들 한 7천여 명의 그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각 농장, 사탕수수 농장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의 꿈은 뭐였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한양하는 거죠. 다시 이 가난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돈을 벌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였었지만, 막상 이제 갔더니 정말 떼약볕에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했고요. 뭐 도저히 그 환경도 너무나 그 초라했죠. 그래서 일종의 이건 속아서 온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신앙심이었어요. 교회를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신앙을 했고, 당시 한국인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탕수수 노동자의 반고입니다. 이 반고는 번호라는 일본어인데요. 당시 이게 각 민족별로, 우리 한국 사람은 동그라미로 된 번호표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 이름을 안 부르죠. 720번, 몇 번 이렇게 번호로 불려졌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허리를 피지 못하고 일을 할 정도로, 미국에 오면은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고한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우리가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요. 수교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족장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거죠. 이 스테이트를 우리는 부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아주 문명이 아주 발달하지 못한 이런 나라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게 괜찮은 나라인지가 우리하고 수교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줬었는데, 막상 오니까 미국을 알기는커녕 알 새도 없어요. 허리를 피지 못할 정도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분들, 이러한 그 정말 희망이 없고 너무나 힘든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있죠. 바로 사진 신부들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노동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고 결혼도 못하고, 그 당시에 서양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결국 고국에서 신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미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또 대한여자애국단에서도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사진 신부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미주 한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술 먹고, 그리고 그나마 번 돈으로 노름을 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이 한인 사회가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비참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물론 여성들 중에서는 자기가 사진 보내온 남성의 사진만을 보고 왔는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나오거나 젊을 때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런 경우 막 실망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 돌아가겠다 울고불고 하고, 이 사진 결혼이라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 신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교육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바로 이 배를 타고 미국까지 왔느냐? 한국에서는 여성으로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영어를 배우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현명한 한국 여성들은요, 그거에 좌절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이어서 자식들을 다 고등교육을 받게 했고, 그리고 큰 농장에서 힘들게 일만 하는 남편을 잘 타일러서 도시로 나오게 합니다.
도시로 나오게 하면서 이민사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북미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노동을 위해서 또 리버사이드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네, 당시 이 사진 신부들인데요. 아주 영민하게 생겼잖아요. 사진 신부들은요. 이외에도 사진 신부들이 많은데요. 확실히 이 사진 신부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도 해서 뭐 어떤 경우는 이혼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막 돌아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사진 신부가 미주 한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1924년간에 한 1,060여 명의 사진 신부가 이 미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미주 한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는 리버사이드. 저희가 엊그젠가 여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 정확한 지점이 어딜까 그러다가 저런 그 산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저걸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한번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리버사이드에 노동 캠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도달 안창원 선생님과 국립협회 회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가 돼서 이곳에서 이제 노동 캠프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한인 여성들이 이 노동 캠프의 주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 안창원 선생님 부인 이혜련 여사가 중심이 돼서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단체적으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 건물은 없어졌는데요. 이 파차카 캠프 여기 주소가 나와서 저희가 민병영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여기를 갔는데요. 아마 여기가 이제 문화유적지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한인들의 아주 중요한 미주 한인들의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바로 우리 여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이 뭐 독립운동에 뭐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혜련 여사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그 세탁 일을 하고 서양인들의 바느질, 세탁일 이런 거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왔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페테르스부르크,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의 수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갑 선생님, 바로 신민의 회원이고 도산 안창원 선생님의 중요한 측근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뭘 하다가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오는데 그 마비가 전신으로 번지는 이런 그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미주의 한인들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미국뿐이다 해서 그를 신한민보 주필로 초빙을 해서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행 자금과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요. 바로 안창원 쌈짓돈을 모아뒀던 이혜련 여사가 그 돈을 댑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분은 저 뉴욕항, 유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뉴욕항에 들어가셨는데요. 우리 많은 대한민국민의 분들이 미리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뭐 이러면은 저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내 손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입국시켜주겠다 하는데 그 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비용, 이걸 이혜련 여사가 됐는데요. 저는 이 이혜련 여사뿐만 아니라 당시 이갑 선생님을 미국으로 초빙하는 데 들어가는 이 모금 운동이 미주 사회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여성분들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안중근 의사의 집안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몽릉이라는 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요. 이후로는 니콜리스크라는 데로 가셔서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국 독립운동에 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그 해외까지 망명을 했지만 이렇게 좌절을 맛보고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항상 미주의 동포들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은 저희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이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는 커다란 이제 저력으로 이제 발휘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와이 이민 사회인데요. 네, 이제 안정돼 가는 하와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사진 신부들이 이 하와이 한인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하와이와 이 북미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을 해서 이제 국민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909년에 국민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910년에는 북미에 있는 대동보국회라는 단체가 통합을 해서 대한인 국민회, 오늘날의 KNA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KNA가 만들어지기까지에도 많은 여성들의 힘이 여기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지만 10년대에는 각자 단체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단체가 단체들이 하와이에서도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이제 그 지역마다 단체가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체가 하와이에 있는 대한 부인 구제회라는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대한 부인 구제회의 여성들인데요. 다음으로 되면, 네, 이것은 1913년에 이제 부인회가 조직이 됐고요. 1913년에 부녀자 대표들이 호놀룰루에서 공동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대한부인구제회의 결성을 만듭니다. 바로 초대 회장이 황마리아 여사예요. 황마리아 여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성권 그리고 강혜원, 이분의 김성권이 사위고 강혜원이 바로 그 황마리아 여사의 맏딸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주에 와서도 얘기했지만 이 황마리아 여사는요, 남편이 뭐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아주 남봉꾼이어가지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뭐 아주 형편없었던 남편인데요. 이러다가는 내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라고 느껴서 황마리아 여사는 강용순과 그 강혜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시집에 통보도 안 하고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민선을 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최고의 그 하와이의 한인 여성 대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시고 또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키우십니다. 아들은 미주 최초의 법학 박사로 키우셨고, 이 딸은 이제 대한여자애국단의 이제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한인 여성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아마 이제 로스앤젤레스, 어디죠? 로즈데일에 이제 묻히셨다가 이제 고국으로 이번에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행적들은 소설보다도 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와이 구제회인데요. 이거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적십자 활동 같은 것들을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업들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하와이의 여성들입니다. 네, 그러면 북미에는 어땠는가? 이 북미는 최초의 여성 단체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한국 부인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여성들이 제일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2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길러주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잊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어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한 커뮤니티의 집합소죠. 이 교회가 없으면은 한인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어서 이 교회가 중요한 마당이라는 걸 알고 이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간의 이제 친목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한인 최초의 여성단체, 바로 한국 부인회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하와이에 얘기했던 다음에 대한 부인 구제회가 조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년에 세크라멘토 한인 부인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대한인 국민회를 상부기관으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의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인들의 일화를 배척하는 운동, 일본 화폐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이라 배척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17년에 로스앤젤레스 부인 친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멘티카에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다뉴바에서 1919년 다뉴바에서 이제 신한 부인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뉴바의 신한 부인회가 가장 적극적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결국 이 다뉴바의 신한 부인회가 주도가 돼서 여성운동의 통합운동이 이루어졌고 바로 이 다뉴바에서 애국단이 처음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멕시코, 쿠바 이런 데까지 우리 한인이 있는 곳에도 여성운동 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게 합니다. 주로 이제 뭐 교육, 교회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국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길러주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여성 단체의 공동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19년 4월 29일 날요. 로스앤젤레스 부인 친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해서요.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미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질 때 3월 1일 날 운동이 3월 9일 날 그 샌프란시스코에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민회가 그 이후로는 독립을 선언을 하죠.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전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3.1운동의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주 한인들이 무엇을 할 일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미주 한인들이 가장 빠르게 사실은 구체적인 3.1운동 이후의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3월 12일 날 서간도 지역, 압록강 바로 그 대안 지역인 서간도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월 13일 날 북간도 지역에서 룽징이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3.13 의거라고 흔히 얘기하는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뿐이었지만 미주 동포들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주 동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독립의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이 가능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데 결의를 했고 바로 여성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여자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8월 2일 날 다누바에서 발기 대회를 했을 때 여성 단체를 합동하자라고 결의를 하는데 이때 그 신한민보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든 애국소녀의 팔이 이제 잘리우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조국의 이러한 안타깝고도 이런 그 분노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 다 공분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할 뜻을 하나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9년 8월 5일 날 바로 대한여자애국단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부, 이제 이 애국단의 총부는 처음에 1919년서부터 26년까지는 다뉴바에서, 왜냐하면 다뉴바가 이제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다뉴바의 총부를 뒀고요. 헤드카터를 본부를 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1926년부터 33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에 총부를 뒀고요.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는 1933년 5월 9일 날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대한여자애국단 장정을 보면은요, 이게 몇 차례 바뀌어요. 몇 차례 바뀌는데, 처음에 이제는 조국 독립에 관해서는 대한민국민회와 동신 동력을 하겠다. 가정의 일용 사무를 전략해서 독립운동 후원금을 판비하며 국내 동포의 구제 사업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일화 배척을 단행한다. 그리고 우리 부녀 동포들에게 이런 애국정신, 독립사상을 고취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처음 출범을 했었던 19년에 출범을 했던 대한여자애국단의 이 목적에 돼 있는데요. 이것이 24년도에 한번 바뀌고요. 또 30년대에 가서 또 한 번 이 장정이 바뀌어요. 큰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서 여기 신한민보에 실려 있는 것은 1924년이 수정된 장정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네. 이 사진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오른팔이시고 그리고 흥사단
흥사단을 지도하신 송종익 선생님인데요. 송종익 선생님의 부인은 사실은 유학생이었죠. 김영도 여사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송정도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이 이러한 그 동포 사회에서 이러한 뭐랄까요? 그 행사가 일어나고 할 때마다 이 여성들이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동포 사회를 화목하게 하고 그 애정이 넘치는 이 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큰 역할을 해서 아마도 이러한 역할들이 다른 그 어떤 총칼을 든 독립운동보다도 더 귀중한 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간도 애국 부인회가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 이거는요 유일하게 미주에서 나오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패밀리가 저희 독립기념관의 자료를 기증했을 때 그 안에 나온 선언서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발견이 안 돼가지고요. 이 선언서가 굉장히 아주 귀중한 선언서가 되게 있는데,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이건 19년 4월이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간도에서도 여자들이 독립선언을 했던 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마찬가지 우리도 유정한 남자들은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 기화하면서도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된 여자의 일단이지만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로서 주저함 없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 국민으로서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 독립단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각종 애국 의원금을 모금하는 일입니다. 이 미주 사회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독립의원금이 한치의 의혹 없이 집행되고 지출이 됐죠. 이것도 여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지출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신한민보에 실려서 신한민보에 공시가 됐고요. 그리고 영수증들이 다 발급이 되고, 그래서 이거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야, 이런 한치의 의혹 없이 애국금들을 여성들이 모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신한민보에 발표를 하고 하는 모든 그 의원의 책임을 여성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11일예금, 11일예금은 수입의 20%를 내는 거죠. 11조는 이제 교회에서 하지만 이건 21예는 이제 그런 건데 20분의 1을 내는 거고요. 뭐 독립의원금, 애국금, 인구세, 뭐 대표의원금, 뭐 이 지금 남아 있는 대한민국민의 장부에 보면은요, 그 정말 독립의원금이 대단한데요. 야, 어떻게 미주 동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 이미 망하고 없는 나라 아니에요, 솔직히. 1910년에 대한제국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일본이 그걸 선언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국민은 바로 일본의 식민이 된다라는 공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주의 이 대한민국민회는 대한민국민회가 정부가 되고, 그리고 모든 해외 동포들은 바로 그 정부의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이것은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여자단의 뭐 사업이나 뭐 재정 시간이 이제 너무 가서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다면은 거의 이 대한여자 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뒤에서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가 하는 일들을 모두 후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교육, 국어 교육 특히, 그리고 교회. 주로 이제 국어학교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거든요. 교회에서 국어학교가 만들어지는데, 뭐 교회와 국어학교의 운영, 이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바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간도에서도 간도 참변이 일어나면서 간도에 그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비참해졌었고요. 1924년하고 1927년인가 한국에서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요. 수해가 일어난 소식을 듣고 또 대한여자 애국단이 이런 구제 모임을 하죠. 그래서 고국에 이러한 그
그 동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요. 그리고 비록 이 단원들의 연례금은 매년 $3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후원금과 지원금을 내셨고요. 그리고 매번 이런 여러 사업이 일어날 때 특연이라는 것을 내서 한 사업 경비가 한 $30,000로 초과했다 그래요. 매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돈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여자 총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뉴바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가지만 뭐 세크라멘토, 윌로우스, 로스앤젤레스, 딜레노, 리들리, 메리다, 마탄사스는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와 쿠바에까지 그 여성 지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서 총 11개 처의 지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한 150명 정도가 가장 많을 때고 위기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한 40명 정도도 있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대한 여자 애국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념을 본다면 결성 목적을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죠. 대한 여자를 단합하여 애국 정신을 고취하며 근검 전령하여 돈을 모으며 때에 따라 의원금을 모집하여 대한 독립단을 응원한다. 바로 이제 독립단체들을 응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아직 연구가 미비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인과관계로서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 대한여자 애국단이 어떠한 사건에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가 이제 밝혀져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술 강연회도 열고요. 시사 토론회도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강연회죠. 유학생들이 온다든가 유용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조국 애국 정신을 고취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꾸준히 해 나갔고요. 여러 가지 사교회, 사회 친목과 오락 또 예념금과 기부금의 기본금을 적립하고 금이 아니라 금인데 제가 빨리 하느라고 그랬네요.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적십자사의 활동 거기에 많은 이제 그 회원금을 내서요. 적십자로서의 이제 우리가 만일에 독립전쟁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활동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대한여자 애국단은 특히 1930년 이제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에 충칭에서 강복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강복회가 미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 나갔던 것이 바로 대한여자 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복군 지부가 이 미주에서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여자 애국단 조직은요, 그 김혜원, 아까 이 김혜원이 강혜원입니다. 황마리아 여사의 딸인데 남편 성을 따라서 이제 김혜원이 된 건데요. 이제 초대 그 김혜원 회장을 비롯해서 한성전, 한시대 어머니이시고요. 그리고 강원신, 이 강원신은 바로 그 황마리아 여사의 아들의 부인입니다. 아들의 부인이고요. 그리고 황보석, 양재현 이분도 사진 신부로 오신 분이에요. 양주은 선생님의 부인이시죠. 원래 이재현인데 남편 성을 따라서 이제 양씨를 했고요. 최우실 그리고 박경신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상하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의해서 미주로 보내지죠. 고문을 너무 받아서요. 이분은 몸이 평생 아주 아팠어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어학교의 교사로서 오랫동안 동직을 하셨고 또 대한여자 애국단에서 회장으로서 또 활약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박경신 선생입니다. 김혜원, 임매볼, 백낙희라는 분 잘 아시죠? 예, 백낙희. 원래 김낙희예요. 이 김낙희 이분은 그 애국계몽 운동 시절에요. 황해도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미주로 와서요. 이제 누가 결혼?
네? 백일규 선생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씨라는 성을 갖게 되시는데요. 네,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세요. 이분들이 고국에서 가졌든 하와이에서 가졌든 뭐 사진신부로 오게 되든 해서 인과관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여지까지 얘기했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여자애국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애국의연금을 많이 냈고 전쟁 시기에는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시죠. 그것은 뭐 잘 알죠.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전쟁의 승리가 됐을 때 우리 민족도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죠. 이런 기대 때문에 미국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임시정부에 많은 독립자금들을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죠. 우리 여성들이 왜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항상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바로 우리가 독립하는 날 여성도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미주의 한인 여성들 여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과까지 여권이 발전된 나라라면 당연히 우리도 미국 여성과 같은 우리도 여권을 주장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셨죠. 그게 반드시 좋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조국 독립이라고 하는 우선의 과제를 항상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왜 우리 독립운동의 대부분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지만 주로 장제스의 국민당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민당과 함께 이동을 하고 국민당과 함께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미주 동포들이 바로 이 장제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송미령 장제스의 부인인 송미령이 이제 그 대한여자애국단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항상 고마워한 편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송미령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중국인들이 추운 때 전쟁을 할 때 군복을 만드는 일들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 재미 한인 여성들이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남의 군대를 지원하는가? 그게 아니죠. 바로 이제 일본과의 항쟁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 우리의 여성들이 당당하게 그 독립전쟁에 나섰을 때 우리의 여성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하셨던 것이죠. 네. 자,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이 여성들이 이거는 3.1운동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냥 필라델피아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The First Korean Congress가 열리죠. 네, 여기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의회를 이제 처음으로 열고 하는 이런 형식을 했던 미주 지역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주와 한인은 미주에서만 끝인 게 아니라 멕시코와 쿠바에까지 이 한인 여성들의 힘이 미쳐 나가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마탄사스에 있는 여성들 30년대 사진인데요. 쿠바 여성들의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멕시코의 이제 한인들이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1920년 나누바에서 대대적인 3.1운동 행사를 하잖아요. 미주 한인들은 한 번도 한 해도 걸리지 않고 3.1운동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주뿐이 아니라요. 만주, 오즈에 있던 시베리아에 있던 우리 한인들은 3.1운동 때마다 기념식을 하죠. 그래서 이 독립 정신을 다짐하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의를 다시 다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3.1운동 때 일어나고,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몇 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그 기념사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 3.1운동은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 또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분수령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고, 많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 전면에 나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다뉴바의 그 한국 여성들이요, 그 적십자 대원으로서 나서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미주 지역에서 재현 행사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대대적인 재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임시정부, 이 첫 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청사인데요. 이 첫 청사, 태극기가 휘날리는 저 첫 청사는 미주 한인들이 모금한 돈으로서 저 청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한인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가르침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도 하고 이런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길러주는 여러 행사들을 이 여성들이 그런 것들은 거의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성들이 남성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한국을 잊지 않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거. 남성들은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들은 여성들이 맡아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리버사이드에 있었던 국어학교의 모습이고요. 박경진 선생님이 있는데요. 박경진 선생님이 교사로 활동했을 때 당시 국어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박경진 선생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 그리고 저쪽에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경진 선생님입니다. 맨 오른쪽 그 사진 잠깐. 네. 네. 다시. 네. 아니요, 그 앞으로 보내주세요. 맨 네. 아래 사진 오른쪽이 랠프 아니래요. 여기에요. 꼬마가 랠프 아니.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혜련 여사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뭐 김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3.1운동 그 한국에서 대한여자 애국단을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요, 굉장한 고문을 받고 상하이로 탈출해서 박경신 여사와 같이, 원래 이제 박경신 여사도 차경신이에요. 원래 성이 차신데 남편 성 때문에 이제 박경신이라고 불리는데, 차경신과 함께 이 미주로 와서 망명을 하죠. 그리고 네, 지금 김혜원 여사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 사진은 양재현 이분이 이제 사진 신부를 주선을 하셔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분은 홍원 선생이거든요. 이 홍원 선생과 양재현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 신부들을 주선을 하고 그들이 이 미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시고 하는 모습인데, 대한인 여자 애국단의 주요한 리더셨죠.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이 단체들을 다 결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한인 국민의 동지회 해가지고 사실 또 이 단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대한인 국민회가 최고의 권위기관이었지만 이제 또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제 하와이 국민회와 당시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인 국민회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집행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났을 때 전후에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설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도 여성들이 항상 그 부인 구제회 여성들과, 그리고 여기 대한여자 애국단은요, 대한인 국민회를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함께 활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중국 지역에서는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많은 여성들이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좌익단체라고 하는 조선의원군에서 활약을 했었던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독립군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또 물론 강복군에도 이제 여성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역도 임시정부의 살림 누가 했겠어요? 남자들이 했을까요? 여성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네, 임시정부가 뭐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산까지도 다 여성들이 예를 들면 위장을 해서 고국에 들어가서요. 자기 친정에 매달리든 시가에 매달려서 독립자금을 모금해 오기도 하고요. 이래서 여성들이 그 살림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1938년 저 아래 사진은 류저우라는 데에서 이제 강복군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젊은 청장년들이 이제 그 군사 단체를 만드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성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이 여성들 중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이제 누구누구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냥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도 독립운동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됐고요. 저기 있는 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3.1 혁명절 아리랑 공연 기념 이렇게 써 있죠. 네,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의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문화를 후세에게 가르치고 하는 일. 이건 항상 여성의 몫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주에서 이제 그 강복군 그 기념식 창립 기념식을 하면서 미주에서도 이제 강복군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왜 이 사진이 뒤에서만 찍은 사진 하나가 남아 있고 저 단상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단상을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단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의 전시 공채를 적극적으로 이제 팔아서 나중에는 미 정부의 감사패도 받아요. 네, 여성들이요. 네, 여성들이 받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시 공작을 후원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 이후는 미국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거의 우리가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과 미국은요 적대적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의 제국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같이 우호적인 관계였죠. 1904년 여러분이 포츠모드 항에서 그 러일 강화 조약이 맺은 이후로 그 이후로 미국과 여러 차례 일본과의 관계는요 서로가 무시 안 하는 관계예요. 왜냐? 미국은 그걸 통해서 필리핀에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다스리고 서로가 공존하는 이런 의식이었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럴 때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망한 나라인데 이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들이 적대적인 어떤 간첩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왜? 끊임없이 대한민국민회나 이런 단체들, 대한여자애국단이 계속 반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축적해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딱 이들이 그러면 한인들을 후방에서의 파트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주의 한인들 많은 사람들이 OSS와 넵코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 중국 본토에서는 이글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이글 프로젝트는 이제 독수리 작전, 우리로 말하자면 독수리 작전인데요. 즉 그 항공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고국을 침투해 들어가서 이들이 연합군을 맞이할 수 있는 지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넵코는 코리안 키드냅, 굳이 얘기한다면 한국을 납치한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이건 잠수함 부대가 한국 연안으로 가서 먼저 국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러한 작전을 한국
인들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꾸준한 이러한 미주에서와 중국에서의 반일 운동들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스크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든가 뭐 이런 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을 기다리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인듀 코스, 한국은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만큼 우리가 그 끊임없는 항전을 했고, 바로 우리 한일 여성들의 그 노고가 아주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0년대로 가면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스앤젤레스에 뭐 태극기가 휘날리기도 하고 8월 19일 날, 29일 날, 그리고 이 미국에서 태극기 우표가 또 발행이 됐죠. 우표 증정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국가는 없었지만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외교 활동과 이런, 그리고 미국의 전시 후방 후원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저 다음으로 좀 들어갈까요? 네, 네, 뭐 이 사진 우리가 어제 우리 또 민병현 선생님하고 여기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의 패전은 이제 분명한 일이 됐고,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제 노력하는 이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죠. 네. 네, 저기 태극기를 잠깐 보여주면은요, 저 태극기는 이제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이 벨기에 신부님한테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좀 전해달라. 백범 김구 선생님은 뭐 여러 군데도 얘기하지만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주 한인들 때문이죠. 미주 한인이 없었다면 임시정부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이제 담아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이제 이혜련 여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물론 이혜련 여사한테 직접 보내는 건 아닌데요. 이혜련 여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이 이혜련 여사한테 전달된 거는 정말 여성분들한테 전달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존될 수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보존이 좀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정말 저희가 다행으로 여기고,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요, 자료를 보존하는 제일 고마운 데예요. 만주나 이런 데는요,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고, 또 1960년대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때 엄청난 자료들이 소실되거든요. 우리 독립운동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소실이 되는데, 그래도 미주가 바로 그것을 보존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또 넘어가시죠, 선생님. 네, 이거는 이제 해방이 돼서요, 해방 이후에 이제 흥사단 분들, 그리고 또 대한여자애국, 네, 이분들 정말 젊은 시절 대한여자애국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셨던 이런 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모이신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인 국민의 앞에서 찍은 사진이죠. 제가 미주에 처음 왔을 때 이 대한인 국민의 건물이 유치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도산기념관과 함께 여기를 한인의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대한인 국민의 복원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이제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아마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더 전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돼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화 공간이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전시가 얼마 없어서 새로 전시가 되는 데에는 제가 여성들의 그 활약을 많이 좀 넣어서 다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아 박사님의 강연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요.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요, 회장님? 3.1운동 회가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명아 박사님은 세 번째 미주 3.1 성동주에 강연회를 해주셨어요. 해주실 적마다 저희가 우리 여성의 힘이 컸구나, 우리도 해야겠다. 저의 목적이 지금 저희를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사님이.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3.1 성동주회뿐 아니라 여성 모든 분들이 3.1 여성 동주회에 회원이 되셔서 독립운동 그 과거의 쓰라림을 또 그 활동을 영광스럽게 새기면서 내년 후년이면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돼요. 그때에는 지금 여기 여성들 활동에 사진이 나왔죠. 우리 3.1 여성대 회원들도 역사의 한 토막이 되게 이런 사진에 올리게끔 더 활동을 많이 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이명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작은 감사패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진정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명하 역사학 박사님께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까지 다니면서 애국 조선의 독립 정신을 깨우쳐 자라는 후세까지 그 얼을 심어주며 그 정신을 계승시킬 거죠. 노력하시는 박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미주 3.1 여성 동주회 1등이 이 패를 증정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미주 3.1 여성 동주회 1등 회장 이현주 올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다. 정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를 보답할까 해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좀 마련했으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잡수시면서 저희 그냥 박사님도 있고 저희 이 방에 있으니 좀 간담회도 하시고 또 여기 참 유공장님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꼭 와서 정말 이 애국단에 대한 여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국에서 오셨고 독립기념관에 또 저희가 무궁화 전시도 했어요. LA에서 어린이들하고. 그래 애국가와 무궁화 그림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또 받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명아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3.1 여성 동지회 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 맞춰
우현주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정말 어렵게 귀하게 두 분을 여기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광고 겸 소개해, 물론 유공자들이 많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발굴을 했는데 이분들의 활약이 너무 크고 과거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두 분 오셨어요. 우선 먼저 여자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김철 독립운동가인데 상해 정부에서 중요 역할을 하시면서 또 학교도 만드신 그분의 이철 의사님의 따님이 오셨어요. 저 김미경 선생님 잠깐 나오실까요? 한국에 계시지만은 제가 우연히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지금 90세인데도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건 아버지의 얼을 좀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는 특히 LA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거 몰랐지 않아요.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살게 연령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삼일여성동조회 광복해서 활약을 많이 하시도록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배기호 장로님이신데요. 약학과 박사님이세요. 저 멀리에서 우연치 않게 정말 저 잘 아시는 권사님 친분이 계신데 우리 삼일여성동조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자세히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한번 나오셔서 그 아버님의 업적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민희 관장님이시고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배기호 박사님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배기호입니다. 여기 함께 오신 장로님이 김상인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와 우리 김상인 장로님은 외사촌, 사촌지간이고 그러니까 저로부터는 오촌 아저씨가 됩니다. 그분의 소개로서 그 권사님 김선 권사님의 소개로서 오늘 얘기를 알게 되었고 그전에도 물론 이렇게 뉴스로 잠시를 봤습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을 주축을 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장인 되시는 분이 지금 저기 김상인 장로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옛날 천석군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세브란스 의전을 다니시다가 3.1 독립운동 때에 학생 대표로서 그 독립선언서를 하시면서 이갑성 씨하고는 친구입니다. 여기 이민우 씨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장인 어른이 아마 이갑성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이 작고하신 첫째 부인 미세스 차 그 이갑성 씨의 부인과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가까이 지냈고 경신학교 다닐 때는 서로 뒹굴고 놀면서 이렇게 그 하시던 그런 사이로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을 학교 다니면서 도우시고, 물론 그 자금은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김상인 장로님의 할아버지의 돈으로, 그 자기 우리 할아버지 장인이시지요. 천석군이라고 그 돈으로서 김좌진 장군을 도우시고, 끝에는 김좌진 장군하고도 할아버지하고는 한두 살 차이입니다. 친구로 지냈고, 그 돈을 잉여 자금을 갖고 김좌진 장군께서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데에 아직 설립되기 전입니다. 1919년 조직되기 1년 전에 상해에 가셔가지고 그 자금을 전달을 하면서 그걸 하시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과감하게 하시고, 박순천 씨하고 아주 그 친하게 독립선언서를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이계성 씨하고 같이 하시던 분인데, 이 어른의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잡혀서 일본에 잡혔는데,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신분을 받을 때 이 수갑을 치어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신분이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풀어주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의군을 해서 이 앉아있던 의자를 놓아서 판사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일부상 욕하는 거 있죠. 마가야로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아주 그 힘든 그 고문을 통해서 있다가 그 스코필드 박사가 투어하고 있는 스코필드 박사가 이제 그걸 해서 빼내가지고 본 고향에 와서 한 4개월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그 할아버지의 근데 여태까지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제 세대로 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책을 적었는데, 그 약방집 예배당이라는 그 책으로서 그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이 교수님, 이 박사님 오셔서 이 책을 한 권을 전해드릴까 한, 왜냐면 연구 역사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자 애국단에서 주최한 이명아 박사님의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rgaret, please look at me. Here we go. 1, 2, 3. 자, 한 번만 더요. 웃으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저 보지 말고 카메라 따라오세요. 가만히,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